제가 재밌게 읽은 책 중에 도넛 경제학이 좀 제 강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도넛이 보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빵의 경계가 있죠. 이렇게 경계가 있고 이 안쪽 사회적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존에 필요한 경계죠. 우리 아프면 뭐 죽거나 또는 교육을 못 받거나 또 빈곤하거나 사회적으로 정말 이게 태어났으면 어느 정도 존엄한 인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뭐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죠.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이런 게 좀 있고 이게 이제 의료 또는 보건 또 우리나라 사회부처들이 이제 감당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복지 이런 것들이고 이쪽에 이제 경계를 넘어서면 정말 이제 심각한 사회적이고 이 바깥쪽의 경계는 이제 생태적 한계라고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글로벌 워밍, 클라이밋 체인지 이런 것들이 맞닥뜨려져서 이게 이제 경계를 넘어서면 모두가 이제 생태계에 이제 안정하지 못하면 모두가 영향을 받으니까 안전한 것이 없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생태적 한계하고 사회적 그 생존의 한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서스테이너블하게 이렇게 좀 남겨두면서 이렇게 살고 그래야 되는데 이 경계 잡기가 쉽지는 않죠. 하다 보면 쑥쑥쑥 나가버리고 그렇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게 이제 익스터널 이펙트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의 결론은 이제 성장에 대해서 좀 뭐 로마 클럽 성장의 한계 이런 걸 1970년대부터 제안했고 이론적으로 보면 뭐 끊임없는 성장이 불가능하죠. 자연은 유한하고 그런데 이제 사회적 생산력은 산업화 시대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는데 이 생산력을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 이게 정치의 몫인데 이게 이제 모르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발전, 생존과 편리 이해하고 또 그 넘어서 이 경계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뭐 학자로서 그냥 얘기하는 건 쉽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은 다 들어가는 거고 비용 프리로 이렇게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은 없죠. 예. 우리가 뭔가를 취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오는 손실이 있고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득이 크면 클수록 지불해야 될 비용과 손실은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경계지점 찾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왜곡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속 가능성이죠. sustainability, 인간 사회, 국가, 세대, 생태계, 지구 모든 것이 연결돼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는 생태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이미 고려하고 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선언적인 것들을 넘어서 이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 이제 오래 지속 가능한 거니까 언젠가는 지구가 이제 무한하지는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화 시대 2, 300년 동안에 이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제 나간 것 같긴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많이 써버렸네요, 정영 교수님. 예, 아니요, 감사합니다. 시간을 뭐 지금 적절하고요. 그래요? 예, 질문이 뭐 사실 그 댓글로 다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하면 어떨까 댓글이 합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볼 수가 없네요. 예, 제가 지금 유튜브랑 같이 지금 보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지금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90명이 예, 지금 넘었다고 하네요. 그 방사선 노출과 암 연관성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좀 걱정하거나 관심 많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암 치료 효과를 위해서 이런 그 요즘에 이제 암세포만 타겟팅 해가지고 제거하는 새로운 기법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질문도 좀 올라왔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방사선 치료의 그 사실은 효과도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기존에 우리가 치료법들이 다 어느 정도는 부작용들이 있는 것처럼 방사선 치료도 우리 교수님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준위에서의 그 지속적인 노출 혹은 반복적인 노출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위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네핏은 최대로 하고 리스크는 최소로 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이 있죠. 또 다른 질문입니다. 일단 감사합니다의 댓글들도 좀 있는데 그거는 예, 나중에 따로 전달해 드리고요. 그런 걸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그런가요? 예. 예. MJ 이름 쓰시는 분인데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발전과 환경, 미래 모두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는 어떤 거냐? 화석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재생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 의견을 좀 여쭙는 질문이네요. 그리고 지금 말고 향후 50년 후에는 어떤 에너지가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에너지원일까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분명한 건 이제 어쨌든 원자력 에너지가 영구 불변한 우리 대안은 아닐 것 같고 한시적인 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안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죠. 알리백이랄지 어쨌든 그런 것에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그 재생에너지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또 투자나 또 이런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에너지라는 게 이제 보신 바대로 늘 변화했고 한계가 있고 모두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다 오는 것이어서. 그래서 아주 좋은 것은 우리가 그 태양 에너지를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일부분 가능한데 이제 집약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은 없는데 이런 기술들 이제 과학 기술이 또 해결하면 또 할 수 있는데 그걸 단순하게 믿기보다는 지금부터 좀 준비해 가고 그게 맹목적으로 그럴 것이다라고 그냥 우리 행동을 검토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런 것 없이 그냥 어느 순간에 올 것이다라고 믿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 정책 결정자들이 좀 고민해서 조금 대비하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한시적으로 원자력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보고 그 사이에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대비를 하는데 그 대비에 대한 투자 또 관심 이런 것들을 좀 요청하고 그 사이에 또 우리 줄일 수 있는 건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저도 뭐 그걸 아주 정책적으로 깊숙이 고민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예. 질문 몇 가지는 해결된 것 같고요. 혹시 여기 이남현 교수님이랑 정세윤 교수님 같이 지금 계십니다. 앞서 저희가 여기 오늘 이제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저희끼리 하는 방송대 교수님들의 이제 개인 사적인 채널과 이제 보건환경학과의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남현 교수님이랑 정세윤 교수님도 혹시 의견 내지는 질문 좀 있으실까요? 제가 먼저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예. 박정학 교수님 오늘 주말 시간에 정말 감사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2번이나 후출을 하셔서 처음에 뭐였죠? 저희 외부성. 예, 외부성에 대한 건 저희 사전적 정의가 있는 개념이라 사전적 정의라기보다 저희 동네 학문적 정의는 있는 개념이어서 예, 잘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까 제가 2번째 호출됐던 게 저기였던 것 같아요. 산업혁명 때 이제 아동노동의 심각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보통 산업혁명을 1700년 몇 년부터 시작했다란 말은 못하지만 산업혁명의 주요 산업인 이제 면직업에서 이제 주요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1700년대 초반쯤인데 아동노동에 대한 백서가 영국 의회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마 1800년대 중반 가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0여 년이나 지나서야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뭔가 들기 시작했다는 거고, 여전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도 보면 우리가 축구공 만들 때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는 걸 보면,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경제학에서 생각하고 있는 경제인이라는 거는 이윤을 추구하는 걸로 되어 있지, 즉 손해를 안 보는 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아동노동이나 이런 거를 해결할 생각이 있을까? 저는 그런 거에는 아주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통 시장의 자유로운 힘 아니면 자연적인 힘으로 해결돼서 마치 자연스럽게 시간이 뭐 예, 매우 장기적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결국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 뭔가 의지적인 게 개입이 될 수밖에 없고 다행히도 이제 뭐 요즘에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흐름 중에 하나는 사실 반성도 일부 포함이 돼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보면 이제 아까 도넛 경제학이라고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삶의 기본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생태계 수준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사실은 생태계는 좀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사회적 삶에보다는 그건 자연적 제약 조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를 뿐인 것 같고 사회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 경계가 정해지는데 사실 그 경계라는 건 어,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사실 정치나 철학이나 어떤 그런 거에서 만들어지기 게 일반적이지 경제학에서는 그걸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제 경제학이 성공을 한 건 제일 머리 아픈 것들을 다 이제 철학이나 정치학으로 외주를 줘서 그쪽에서 해결해서 넘어오고 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 거다라는 이제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 사실은 문제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겠죠. 사회공학을 해서 뭔가 사회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회 사람들을 이론적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려면 사실은 그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고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될지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다 이제 외주져 놓고서 경제학자들은 우리는 그건 건드리지 않는다.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ESG 경영은 저도 잘 모르는 주제긴 한데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잠깐 뭐 가버넌스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좀 보고 뭐 그랬을 때 흐름들은 보면 이게 마찬가지로 역시 ESG라는 어떤 뭐 목표를 향해서 뭐를 한다라기보다 대부분의 경우는 ESG 경영을 했을 때 그게 기업의 성과에 이제 긍정적 효과를 주냐 부정적 효과를 주냐를 그 인과관계를 보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큰 흠이 좀 문제가 논리적으로 기업의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이제 따지게 되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ESG 경영을 한 기업들이 꽤 오래 이제 성장을 하는 편인 거죠. 오래 존속해서 남아 있는 거죠. 시장에서 금방 퇴출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100년 기업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ESG라고 하는 거에 뭐 너무 이제 포괄적이긴 합니다. 매우 포괄적이긴 하지만 그런 활동들을 다 그래도 충실히 하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낮을지라도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은 높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약간 이상하다는 게 인과관계를 알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한 기업들이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ESG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단적으로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어떤 이해관계자들, 노동자까지 포함한 것들, 그다음 사회에 포함된 것들, 또 자본 투자자들 포함해서 그런 가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잘 조율할지 등을 고민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결과들을 가져오겠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사실 그걸 잘한 기업이 또 오래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적 인과관계를 따지기는 매우 좀 쉽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역시 핵심은 뭐냐라면 핵심은 이게 사회에서의 좋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회에 좋다라는 목표는 아니고 이 기업이 뭐를 했을 때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좀 꾸준히 이윤을 벌 수 있느냐 이런 답으로 가는 거지 저희 아까 처음 얘기했던 외부성의 문제처럼 그럼 그 기업은 잘할 수 있죠. 그 기업은 잘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한 어떠한 행동이 어떠한 또 다른 파급 효과를 제3자에게 미쳐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또 가져올지는 사실 저는 그건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해야겠죠. 그때 가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모든 걸 알고서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세윤 교수님, 참고로 이제 정세윤 교수님은 이제 산업공학 전공이시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마스크를 쓰시고 답을 하실지가 궁금한데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아, 저 대신 강의를 전문가시기 했었어야 때문에. 되는데 제가 주제넘게 그냥 산업 쪽에 아닙니다, 들어가서 아닙니다.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거에서 제일 제가 딱 인상 깊게 들었던 거는 에너지 사용 또 에너지 중독 이런 표현을 써주신 게 되게 인상 깊게 왔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도 뭐 선진국 반열에 명실상부 들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는 이 기조가 이미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과연 이 상태에서 뭔가 오염 발생을 줄이는 에너지원을 새로 개발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사회적으로 과연 적합한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에너지원이 발견되는 게 더 에너지 사용을 더 늘리는 촉발시키는 방향으로도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우려 아닌 우려가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그 에너지 사용 에너지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듣고 나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양에너지 같은 무한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궁극적인 방향인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이 방향, 에너지의 사용과 중독이 늘어나는 이 방향성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해법들이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박동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학 쪽, 기술 쪽이시니까 그게 기술적인 진보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조금 의견을 여쭙고 싶고,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어떻게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고민은 조금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적으로는 어디까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음, 역시 저 예리한 질문이시고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공학적으로 이걸. 근데 일단 첫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에너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은 에너지에 대해서 내가 쓰고 있는 에너지가 어디서 오고 또 얼마만큼 되고 이 정도는 괜찮을까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사실 시민에 대한 동의들이 그동안에 한 번도 있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얘기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에너지 사용에서 공장이나 또 시민 생활에서 거품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현명하게 좀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좀 하고 지금 성인들도 그렇고 사실 과한 점이 없잖아 있거든요. 빛이라는 게 에너지라는 게 과해서 뭐 좋을 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정책의 방향인 것 같고요. 당장 뭐 선진국도 보면 뭐 불필요한 전기 에너지 사용 이런 것 사회적으로 제한을 하잖아요. 그리고 빛공해 이런 것들도 건강 양측면서 안 좋고.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걸 거의 무한의 서비스 개념으로 쓰고 있고 또 전기 사용도 공장도 그렇고 비용은 이제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별 크게 걱정 없이 쓰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거기에 대한 경고가 좀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런 조금의 그 에너지 쓰는데 불편함이나 저항이 있더라도 지금 단계적 어떤 사용에 대한 현명한 사용에 대한 얘기는 공동의 어찌 보면 제야될 문제니까 정책 입안자들이 모두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시민의 힘을 구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미래의 전기 에너지를 어디서 쓸 거냐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고민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은 비용으로 생각하지만 투자하는 나라가 있고 또 그건 뭐 어떻게 해결되겠지라고 하고 우선은 먹고 사는 게 급해서 이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먹고 살고 어느 정도 사회적 생산력이 있으니까 경제력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어느 정도는 일정 비율은 매년 투자해서 이게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들을 한 게 우리나라 지역적 고려해서 그것도 많이 나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제 태양 에너지를 무한정으로 쓸 수 있을 때 그건 이제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세우고 또 그것도 시민한테 얘기하고 해서 좀 소통하고 그런 것도 에너지 문제는 모두의 문제니까 지금은 환경 문제가 다 그래요. 내 문제가 아닌 어느 누구의 문제겠지, 정부의 문제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공동의 문제거든요. 우리도 외부 이펙트를 좀 내놓고 있는 거예요. 예. 일본에 대한 것은 우리가 패닉을 하나도 안 받는데 지금 뭐 하니까 화가 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든 에너지든 석탄 에너지든 우리가 일정 부분 이게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하고 뭐 하고 답은 없습니다. 뭐 저도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논쟁이 많이 있겠죠. 논쟁을 좀 에, 때로는 즐기고 또 잘 리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즘 워낙 뭐해서 가짜 뉴스다 아니다 막 이렇게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예. 비슷한 질문이 학생분 저기 들어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결국 원자력이나 뭐 화력 같은 어떤 에너지든 간에 써야 하는데 성장 위주나 소비 위주의 현 사회에서는 에너지 사용이 과다하고 그리고 대부분 무신경하게 이런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뭘 해야 하지?'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동의합니다. 떴다면 그다음에 오는 게 괴로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뭘 해야 할지를 찾기가 어렵고 그리고 눈 뜬 다음에 그걸 하려고 해도 이게 나 혼자 이게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더 오히려 괴로움을 느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하는데요. 저는 뭐 보건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여론이라고 하는 거는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더 깊이할 수 있게 되고 그 깊이한 결과를 가지고 대안을 찾고 그것이 소비자의 선택이든 아니면 정치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투표나 아니면 어떤 지지하는 어떤 여론을 만들어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든 시간에 어떤 뭐 당장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뭐 스위치가 있어서 딱 키면 모든 게 바뀌는 그런 건 없겠지만 이런 흐름을 가지고 일들은 마무리되어 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환경 교육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소비자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지도자, 그러니까 어떤 산업체를 이끌고 있는 분들에게 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거짓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짓 뉴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거짓 뉴스의 정의를 잘못 내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건강 정보와 관련돼서 거짓 뉴스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연구해 왔는데 원래 정의는 가짜인데 요즘에 얘기하고 있는 거짓 뉴스는 현실이 되지 않으면 이건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화되고 나서는 후회하고 이제부터는 되돌릴 수가 없는데 현실이 아닌 상황은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까지도 그걸 거짓 뉴스로 치부하고 싸잡아서 비난하는 그런 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 학생들의 질문, 참여자들의 질문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뭐 박성 교수님 마무리 멘트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따로 없고 어쨌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얘기하고 또 사실 알고 있는 것 아까 저 괴로움보다도 적절한 표현이 불편함일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쓰고 있는데 괜찮을까? 그래도 뭐 어쩔 수 저도 그렇습니다. 생수병을 하는데 약간 불편합니다. 근데 또 넘어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편함을 좀 더 이렇게 모아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하고요. 뭐 그건 이제 조직사회에서도 그렇고 당장은 편한데 아주 해피한데 뭔가 좀 불편한 것들이 늘 있거든요. 학교 정책도 그렇고 예를 들면 국가 정책도 그렇고 야 이렇게 가서 괜찮을까? 감당은 내 몫은 아니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길보다는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가 좀 동의하는 선에서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좀 높여가 보고 또 거기에서 불편함 좀 없애보고 이런 것들이 뭐 가족도 마찬가지죠. 예, 서로 좀 뭐하면 불편하지만 또 얘기하면 또 지점이 보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도 그럴 것 같아. 야, 내가 지금 겨울이 됐는데 방 안에서 이렇게 반팔 입고 다녀도 돼?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인데 그냥 그 불편함을 없앨 수 있는 건 이제 조금 실천이죠. 실천인데 내가 이거 해서 될까 이것보다도 그냥 뭐 예, 최소한 자기 만족 내지는 이런 것들. 우리가 거대한 사회를 어떻게 바꾼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바꾸려면 이제 야망을 품고 권력을 갖게 되고 있는데 또 그렇게 권력을 갖게 된다고 해도 내가 또 그럴 리더십 있는가 또 고민하게 되고
거기는 더 이제 괴롭죠, 사실은. 그런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강의였고요. 예, 그렇습니다. 불편함 느끼지 마시고 또 이렇게 한 걸음 나가 보시죠, 우리 하고 예. 여러분. 예, 예, 감사합니다. 박수로 여기 첫 번째 감사합니다.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